좋은 환다오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많겠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나요? 사실 2번이 힘들었는데 2번이요? 아마 이거는 대만을 환따오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할 코스예요. 하나는 수학 공부. 이건 누가 봐도 다 어려운 힘든 코스죠. 맞아. 또 하나는 이제 찐눈에서 컨팅을 가는 그 산길. 두 구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학 공路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이 넘어야 되고 트럭도 굉장히 많고 맞아. 그리고 길도 좁고 터널도 많고 너무 위험해요. 수학 공로에 숙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가져가서 그 수학 공로 중간에 어떤 해변이 있어요. 그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는데 제가 그 해변을 지나친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5km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미 그때 50km 달렸을 때거든요, 수학 공로를.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고 쭉 갔어요. 근데 이미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었지. 어두워지기 직전까지는 달려보자 해서 도착한 데가 허종이라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타이루거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고, 근데 뭐 씻을 데도 없고 밥 먹을 때도 마땅치가 않고, 그때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어디 가서 자지? 다행히 그때 타이루거족 사람들이 이제 샤워하라고 집도 내주고 와.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넘겼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해피엔딩. 다 극복을 하신 거네요, 진짜. 그거 약간 기적. 하지만 저는 기적을 늘 믿었어요. 대만이니까. 고전전이 너무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긍정해도 되는데요, 대만은. 맞아. 저도 고전전이 배워야지. 많이 배워. 저는 질문 낼게요.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 선택하면 저는 자전거에 또 할 거예요. 저는 걷기 여행 또 할 거예요. 와 사실 걷기 여행이 제가 이미 3년 전에 했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어요. 걷기를 다시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렇지. 저 힘들지. 지금은 가정에 좀 충실해야 돼. 아직은 조금, 나중에 조금 지나서 걷기를 다시 할 겁니다. 네. 괜찮지? 저는 충실할 가정이 없네요. 여행하면서 한국보다 요거는 조금 더 괜찮다 하는 이런 점 있었나요? 한국하고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 한국이나 대만이나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에서 수위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여유에서 나오는 이 표정이 달라요. 한국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나라긴 한데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뭔가에 쫓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난 숙소에서 머물던 그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타이베이 사람들인데 타이난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나 말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타이베이 북쪽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고전전이 그거 여유는 좋아해요? 사실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전까지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일을 맞아요. 하면서도. 단순히 여행이 즐겁고 좋기도 해서 다닌 거지만 사실은 도피성도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외 가서 풀고 온 그런 이유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제대로 풀지 못하고 힘들었죠, 여러 가지. 근데 이번에 대만을 환따오 하면서 그 여유를 많이 찾았어요. 제가 루강에 갔었을 때, 그때 루강에 비가 한창 많이 왔을 때 루강의 숙소가 침수가 됐어요. 자고 있는데 밑에가 바닥이 다 잠긴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서 잠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숙소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다들 뛰쳐나오고. 저를 빼고는 전부 다 대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욕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만약에 그게 똑같은 상황이 한국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숙소 사장한테 내 컴퓨터 젖었는데 너 어떡할 거냐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을 거고, 뭐 손님들도 서로 막 짜증내고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다들 예민해서.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슬슬 넘어가는 그 환경에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저도 한국이었으면 분명히 짜증을 냈을 텐데 맞아.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맞아. 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유롭게 있으니까 저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있는 저를 맞아. 발견했어요. 저는 무리네. 재미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때때로는 주변의 분위기가 내 여유를 만드는구나를 그때 크게 느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대만을 오게 될 때 절대로 그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이라면.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숙소 또 와야지. 설령 물에 잠기더라도. 그만큼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부점장님 같은 경우는 시끌벅적한 그런 수도 아니면 좀 조용한 자연 환경 이런 곳을 더 선호하시는지. 세상에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네. 도시를 가면은 그 시끌벅적한 도시의 분위기에 지쳐서 조용한 시골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요. 처음엔 좋은데 며칠 지나면은 또 너무 조용해서 지루하고 무료하고 이제는 좀 시끌벅적한 데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문명의 혜택도 누려보고 싶고 이런 게 감정이 늘 교차해요. 맞아. 그래서 시골도 갔다가 도시도 갔다가 가고 싶을 때 그 타이밍에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여행이죠. 맞아요. 한 음식이 한 가지 한 음식만 가지? 먹고 살 수 없다. 와 맞아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회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네. 동남아시아에 가서 네.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망고 유명하잖아요. 난 이것만 먹고 평생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할 정도로 맛있어서 제가 무려 보름 동안 아침에 1kg, 저녁에 1kg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망고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대만을 환다고 하기 전까지.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던 건데 그 정도로 먹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보기도 싫어요. 보름은 제가 인정합니다. 보름 전 안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회를 한번 드셔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대만 과일 뭐예요? 대만 과일. 사실 이번에 스지아를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스지아. 안타깝게도 지금 나오는 계절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제가 환따오를 하면서 먹어본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과일의 수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음식은 그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걸 먹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 그러면은 그 맛이 안 나겠죠. 근데 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먹어. 그럼 엄청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은 뭐가 더 맛있는 음식이냐고 했을 때 내가 먹어봤을 때 당연히 내가 엄청 배고플 때 먹었던 맞아요. 덜 맛있는 음식 훨씬 맛있겠지. 그래서 저는 화롄에서 수박을 먹었을 때 그때가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은 수박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제가 화롄에서 위리를 갈 때예요. 거리가 거의 한 60-7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 그날 비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물을 마시거나 뭐 이러질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과일 가게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화롄 따시과를 파는 데였는데 보통은 이제 통으로 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살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화롄에 갈 때 이게 잘라서 나 좀 사고 싶은데 괜찮니 하니까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이제 시식용으로 잘라놓은 거를 저한테 이만한 걸 주셨어요. 큰 거를.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또 그때 화롄 수박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워낙에 아삭아삭하고 달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때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여가지고 이게 너무 시원하잖아. 갈증도 해소되고. 근데 또 사장님이 환따오 고생한다고 그냥 주신 거야 또. 안 받는다. 또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맛있게 먹었지. 그 이상의 친절을 받았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화롄 따시과에 대한 추억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먹은 타이밍이 너무 좋았으니까. 대만의 이런 좋은 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게 여행 다니면서 한국이랑 좀 달라서 조금 적응이 안 됐다던가 조금 불편했던 점? 일단은 이번에 제가 자전거 환따오를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신호체계나 이런 게 한국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오토바이가 거의 없는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도로 신호체계가 이제 차 위주로만 돼 있어요. 아예 자전거 도로는 인도 쪽에 따로 있고 맞아. 그래서 도로로 달리는 자전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차 전용도로가 있고 오토바이랑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보통 좌회전해서 한 번에 가는데 대만은 한 번 건넜다가 다시 한 번 왼쪽으로 가는 그 신호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방 통행 도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찌롱 같은 데 가면은 차가 다니는 큰 도로인데 일방 통행이에요. 양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면은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맞아. 또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인도 쪽으로 와야 되는데 대만의 인도 쪽에 대부분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대만은 그게 가능한 데가 까오슝 같이 대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요. 신호 체계가 다르고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다시 되돌리기 힘든 거? 저 대만 사람 신고 자전거 그 길에서 타고 또 위험해요. 저 트렁크도 많았고 오토바이도 많이 속도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자전거는 가벼잖아요. 그리고 너무 쓰러져요. 맞아요. 자전거 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자전거 길로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특히 외국인한테는 이 신호 체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달려본 결과 그렇게 느껴요. 제가 생각나는 게 대만 처음 딱 와서 살았을 때 자전거를 이제 가져와서 탔는데 처음에 그 신호를 이해 못해서 되게 애먹었던 적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 인도를 막 다니고 횡단보도 그냥 막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렸던 게 좌회전하는 걸 할 줄 몰라서 그냥 좌회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안 하고 계속 가다가 보기 편한 데에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려웠던 저도 기억이 나요. 한국의 도로 체계는 굉장히 심플한 거에 비해서 대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기 들은 게 대만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서 대만에서 운전이 익숙해지면은 한국 가서는 문제 없다. 아, 그렇지. 자전거 탔을 때 제가 도장하는데 타이기가 폭 틀어졌어요. 한 번, 났어요? 딱 한 번 타이어 펑크난 적 있죠. 타이동 외곽에 제가 이제 루카이종 마을 계곡을 갔다 오는 도중에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